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공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 관련 이슈들을 다루겠습니다. 특히 최신 스프링 부트 버전에서는 파라미터 네임 리텐션 구현 로직이 변경되었는데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은 이러한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들로 관리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한 뒤 시간이 흐른 뒤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스프링 부트 3.3.4 버전이 어베일러블하다는 경고입니다. 경고를 클릭하면 빌드.gradle 파일이 열립니다. 빌드.gradle에 설정된 버전은 이전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의 새로운 버전이 어베일러블할 때마다 경고가 표시되는 것을 원치 않다면 유저 설정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버전 밸리데이션을 비활성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버전이 새로 배포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에서 알려준 대로 스프링 부트 버전을 3.3.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디펜던시 매니저도 1.1.6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흐름상 내용이 끊기지 않게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를 빌드.gradle의 디펜던시즈에 추가하지 않았는데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를 추가해야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빌드.gradle 파일이 수정되면 프로젝트를 재구성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스프링 부트 버전이 어베일러블하다는 경고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경고가 사라졌더라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실행하지 않았지만 다시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캐시로 인한 문제입니다. 홈 디렉토리 밑에 닷컴피그 디렉토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워크스페이스 스토리지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해당 디렉토리를 비워주면 됩니다. 재시작 이후에도 스프링 부트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에만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시작할 때마다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경고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프링 부트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경우 그래들 관련 파일들도 같이 업그레이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들 관련 파일들을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파일로 바꿔주면 더 좋긴 하지만 대부분 그래들 관련 파일들은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생성한 프로젝트에서 그래들 관련 파일들로부터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help.md 파일은 사용도 안 하는데 어수선하게만 함으로 지우겠습니다. 스프링 스파 프로젝트 이외의 프로젝트들도 어수선함으로 다 적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스프링 부트 버전이 어베일러블하다는 경고가 뜨지 않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에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규먼트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에러가 납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지만 아규먼트 이름을 명시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인덱스 컨트롤러 자바 파일을 열겠습니다.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의 네임은 파라미터의 이름과 동일할 경우 자동으로 같은 이름으로 부여해주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이 전달받을 파라미터의 네임을 명시적으로 설정해주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찜찜합니다. 특히 요즘은 설정보다 관습이라는 COC 디자인 패러다임이 트렌드입니다. 즉 전체적인 구성상 충분히 알 수 있는 설정은 생략하고 자동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일일이 설정하는 과거로의 회귀가 된 셈입니다. COC 디자인 패러다임에 맞지 않으므로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의 네임을 다시 삭제하고 이전 상태로 원복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앞선 영상과는 달리 업그레이드된 스프링 부트 버전 환경에서는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으로 실행 중일 때 소스가 변경될 때마다 라이브 리로드가 작동합니다. 에러 문구를 다시 확인하고 파라미터 네임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리플렉션에서 유효하지 않은 파라미터 이름이고 컴파일의 파라미터즈 옵션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가 업그레이드되면서 파라미터 네임 리텐션 처리가 변경되었는데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을 통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도 변경된 처리에 맞게 컴파일의 파라미터즈 옵션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입니다. 컴파일의 파라미터즈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파라미터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리플렉션을 통해 파라미터 이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자바 바이트 코드가 로컬 변수 정보를 저장하는 로컬 베리어블 테이블을 통해 파라미터의 이름을 찾아왔는데 이 구현체가 디플리케이티드 되었다가 최근에 삭제되었고 리플렉션을 통해 파라미터 이름을 가져오는 구현체로 바뀌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라도 컴파일러의 파라미터즈 옵션을 주면 되는데 애석하게도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에는 컴파일 옵션을 주는 설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의 컴파일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길 기다리거나 익스텐션 팩 자체적으로 파라미터즈 옵션을 주면서 실행하게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은 편리성을 제공해주지만 이처럼 스프링 부트에 변경된 처리가 미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처럼 라이브 리로드 역시 환경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스프링 부트와 같이 배포되는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스프링 부트에 변경된 처리의 누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컴파일 시점에 파라미터즈 옵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관된 빌드 및 실행을 위해 그레드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그레들 W로 부트런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라이브 리로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레들로 빌드하면서 빌드 상태를 계속 유지되게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레들로 부트런을 실행하면 소스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로드합니다.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규먼트 이름 관련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스가 변경되었다면 스프링 부트를 수동으로 재시작하지 않아도 바뀐 내용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터미널에서 직접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은 약간 번거롭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태스크로 등록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프로젝트별 태스크들은 .vs 코드 디렉토리의 tasks.json 파일로 관리됩니다. 서블릿 스파 프로젝트에서 tasks.json 파일을 복사해오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여러 프로젝트를 묶어 개발 중이라서 프로젝트를 보다 잘 구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라벨 이름에 프로젝트 이름에 접두어를 표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톰캣을 시작하고 종료했던 것을 스프링 부트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의 시작은 그레들 W 명령어를 부트런 아규먼트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레들 W 명령어로 스프링 부트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터미널 창이 닫히게 할 수 없으므로 프리젠테이션 클로우즈 옵션을 제거하겠습니다. 라이브 리로드 적용을 위해 그레들로 빌드하면서 빌드 상태를 계속 유지되게 하는 태스크도 추가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종료 태스크도 제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레들 W를 스탑 아규먼트로 실행하면 실행 중인 태스크들을 모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서블릿 스파로부터 복사해온 tasks.json 파일에는 지급백 관련 태스크들도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석으로 막아놓겠습니다. 이제 3개의 스프링 부트 실행 관련 태스크들이 설정되었습니다. 스프링 부트 스타트를 바로 실행해도 되지만 스프링 부트 빌드 컨티뉴어스를 먼저 실행해 놓으면 빌드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프링 부트 스타트를 실행하면 라이브 리로드가 적용됩니다. 현재 2개의 태스크가 실행 중인데 스프링 부트 스탑을 실행하면 2개의 태스크가 모두 종료됩니다. 태스크들은 종료되었지만 터미널 창은 닫히지 않는데 해당 터미널에서 엔터를 누르면 닫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네임 리텐션 구현 로직의 변경으로 인해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으로 스프링 부트를 실행할 때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직접 그레들로 스프링 부트를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파라미터를 개별로 받기 위해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파라미터를 여러 개 전달받으며 파라미터 하나씩 값을 받기보다는 전체 파라미터를 담은 밸류 객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두 개 뽑아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밸류 객체로 받아 사용하는 패턴을 사용한다면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 사용으로 인한 파라미터 네임 리텐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으로 스프링 부트를 실행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COC 패러다임에 맞지 않게 인위적으로 네임 속성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도 없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